어제 엘리엇이라는 국제적인 미국의 그 헤지 펀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 소송을 냈던 어, 한 1조 정도 소송을 냈었는데 이제 1,600억이 인정됐었죠. 우리가 1,600억을 엘리엇에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1,600억 취소 소송 그것도 못 내겠다고 제가 이제 취소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어제 대한민국이 영국 법원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음, 저는 이길 거라는 생각과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취소 소송을 하고 그 이후에 재판에 임했지만 어, 실제로 이기니까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 워낙 확률 자체가 적거든요. 영국 법원에서 그런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게 3%, 4% 이런 정도잖아요. 100 중에서 3, 4 이러면 웬만하면 걸진 않죠. 근데 저는 이길 거라고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다른 관계자들이 정말 많은 고생하셨어요. 감사드리고 저도 그 일원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발표하는 방송들 보니까 낯익을 얼굴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론스타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엘리엇의 소송에서도 대한민국이 완승한 거죠. 국제 ISDS 소송에서 한 나라가 이렇게 대형 소송에서 계속 완승하는 예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놀랍고 대한민국의 승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둘 다 미국 베이스의 헤지펀드의 아주 강자들이죠. 근데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은 첫째 우연찮게도 둘 다 제가 검사로서 직접 수사한 사건과 직결되는 사안들이었다는 거예요. 론스타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년 정도 전에 수사했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완승하는데 무기가 됐던 그런 사안이었죠. 그래서 제가 20년 가까이 그 사건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었던 것이고요. 엘리엇은 제가 검사로서 수사했던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과정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의 직권남용 범죄 사건들이 또 직접적으로 승패에 연결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 같기도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수행했지만 둘 다 제가 직접적으로 수사했던 사건들이었어요. 둘째로는 둘 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정부 일각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는 말씀드린 3%, 뭐 5%, 10%이 정도 되는 바늘구멍 같은 승소 확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완승했다는 점이고요. 넷째는 이기기 전에는 저보고 한동훈이 배임이다. 한동훈이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다. 한동훈이 개인 돈으로 물어내라. 이렇게 계속 괴롭히듯이 처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내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예상 밖으로 이기니까 두 건 다 민주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을 가로채려 숟가락 얹는다는 점, 이게 공통점입니다. 영국 법원의 취소 소송 확률이 승소 확률이 한 3% 정도 된다고 해요. 어제 발표 보니까 저는 숫자는 그렇게 계산 안 해봤는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재판인 건 맞는데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엘리엇 사안을 직접 수사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장관으로 있으면서 취소 소송을 내기 전에 관련 서적을 다 구해보고 전례를 다 파악하고 제가 직접 제 스스로가 과연 이게 뭐 내 책임하에 갈 만한 거냐, 왜냐하면 혈세가 지연이자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를 했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결정했습니다.
뭐 결정하면 가는 거죠. 전 그렇습니다. 결정하면 가는 겁니다. 그게 명분 있고 공사 구분이 되는 판단이었고 사심 없는 결정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충분히 고민한 결정이라면 저는 제 판단을 믿고 갑니다. 그게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는 거고. 여러분 공직은 그래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문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원래 좋은 공직, 좋은 정치는 사심 없이 성실하게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려볼까요? 복잡한데 별로 안 복잡해요.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었어요. 그 합병 당시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 측에 오히려 불리한 합병 비율을 삼성 측의 요구를 받고 합병 찬성을 했다. 이래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 직권남용 등 범죄로 이 두 사람에게 구속됐었고 2년 6개월이 각각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 수사를 제가 직접 담당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뭐 무죄 났었다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다 유죄가 났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뭐 이재용 회장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 사건들 요 즈음에 기소했던 최순실 관련한 뇌물 부분은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됐어요. 그게 무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근데 그게 무죄 났다 이렇게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죄가 났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물산의 합병 배임은 그건 제가 기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걸 여러분 잘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요. 그냥 꾹 뭉뚱거서 그냥 이건 한동훈이 무죄 받았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용감하게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죄 판결된 그 사실을 가지고 당시 삼성의 소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였던 엘리엇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합병 비율로 합병돼서 자기들이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국제투자범죄 ISDS, 이 ISDS가 뭐의 약자냐면요, Investor State Dispute,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인베스터 그리고 투자자와 나라 사이의 어떤 문제를 세틀먼트 중재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투자분쟁이라는 게 뭐 투자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게 되면 투자자들 사이에 뭐가 있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 대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약 1조 원 정도를 청구를 했었고 국제상설중재재판정 PCA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한 1,600억 정도를 지급하라고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에 수사검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1,600억 원마저 영원으로 해야 된다는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국 법원의 1심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각하를 했어요. 그런데 영국 법원의 2심은 그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했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영국 법원 1심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패소가 한 번 있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한 번에 처음에 취소 소송을 했었을 때 그때 한 번 1심에 졌다가 다시 2심에서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이긴 겁니다. 기적적인 역전승이죠. 사실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 좀 놀랍고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운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2023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도 말들이 많고 공격이 많길래 제가 50분 동안 쭉 상세하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설명을 하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을 끊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그 공개 설명한 동영상이 뉴스에 있고 제가 페북에도 링크를 해놨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이 상세한 취소 소송을 왜 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결과도 그걸 보시면 아시는 게요. 거기서 제가 설명한 핵심 주장은 한미 FTA상 미국과 한국의 FTA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서로 문제 삼을 수 있는 ISDS의 대상이 되려면 정부로서의 본질적 행위에 국한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독특한 조항인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정부기관이어야지 그냥 정부기관이 어떤 민간적인 입장에서 하는 행위까지도 이걸 하진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중재재판 우리가 진 1,600원 판결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행사해서 삼성의 합병 비율을 찬성해 준 그 행위를 사실상의 정부기관이다. 이런 개념을 도입했어요. 디팩토. 그러니까 정부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기관의 행위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기관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책임을 물은 거예요. 한국 정부에. 근데 저는 이 사실상이란 말이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상이란 말은 정말 멀리 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법률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치고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판결문을 제가 보니까 결정문을 보니까 그 사실상의 개념에 대해서 쓱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어요. 그게 약점이죠. 저는 그걸 팔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 그게 뭐냐 정부기관은 정부기관이 이건 정부기관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연금을 정부기관으로 볼 수 없고 게다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하는 건 정부기관으로 해서 본질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각돼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어제 판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또 복잡하고 재미없으신가요? 뭐 금방 끝나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 국민연금 같은 국부펀드나 연기금 같은 공적 연금의 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이렇게 국제분쟁 대상으로 삼은 선례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 우리가 져가지고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미국이나 유럽도 곤란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너희들의 국부펀드나 너희들의 공적 연금에서의 어떤 투자로서 주주권 행사도 이렇게 다 이 ISDS 국제 투자 분쟁의 먹잇감이 될 텐데 이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중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남일 아니다 이거. 맥락상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2025년 4월에 거의 비슷한 사안이에요. 삼성 합병에 관한 그 주주권 행사에 관한 건데 메이슨 캐피탈이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거의 같은 국제 중재 판정을 신청했었거든요. 860억 배상하라는 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1심에서 이제 싱가포르 법원 졌는데 그걸 대한민국이 항소하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걸 안 한 거죠. 그래서 860억을 물어줬습니다. 그 점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로직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걸 조금 더 자신 있게 갔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장관이었으면 전 이건 갔을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또 이런 맥락도 있거든요. ISDS는 사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징벌적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투자자를 차별했어? 그러니까 너네 돈 내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주장했던 아니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직접 우리의 잘못과 치부를 밝혀내서 재판까지 유죄 확정 지은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은 사안이다. 그러니까 대외적 도덕적으로 너희들한테 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주장을 저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이 있다. 이런 주장도 제가 강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수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조금 본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자본주의의 기본의 문제긴 해요.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해서 찬성 반대 얘기를 할 때 다른 주주를 의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얘가 손해를 보든 말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설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은 가만히 보면 국민연금이라는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동기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 앨리스
엘리엇이라는 다른 동등한 주주가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는 엿장수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책임은 이 국민연금에다가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뭐 손해를 가했다 이건 되는데 별개의 주주에 대해서 이 얘기를까지도 설명하고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그 손해의 범위를 확장하면 정말로 길어져요. 그렇게 된다면 채권자나 무슨 뭐 물건을 산 사람이나 이렇게까지 막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길 수 있다, 해볼 만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행위 자체를 사실상 국가기밀 볼 수 없다. 플러스 아니 원래 이 사람들이 이 정치권에 빽받고 뭐 어떻게 해줬다 하더라도 이건 이 사람들 국민연금에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못일지 몰라도 이게 다른 주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길만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안 간다고요? 저는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기본의 문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걸 만약에 투자 분쟁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다? 야, 그러면 유럽, 미국, 싱가포르, 너네 펀드나 연기금이라든가 국가가 관련되거나 사실상에 연결되는 거 다 이렇게 붙어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그 부분의 맥락을 자극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저는 계속했던 거죠. 이 사안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유죄 확정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자유로웠어요. 뭐 이걸 뭐 감추기 위해서 그런다? 민주당에서 그런 소리 하는데 헛소리 아닙니까? 제가 처리한 사건인데 제가 봐줬습니까? 제가 유죄 판결 받아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00억 원은 그냥 수용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정도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구상권 행사의 대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 이런 사람들이었죠. 1조 원 중에서 이제 1,600억 정도 나오니까 선방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런 미국의 사냥꾼들, 헤지펀드에 의해서 계속 통제되고 얘네들을 의식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전 이 사안을 정말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가지 쟁점으로 좁혀서 가면 이걸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저는 아니 이게 명확한 반박이 안 되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1,600억을 인정한 결정문 판결문을 보면 이거는 로직이 없어요. 갑자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갑자기 사실상 그런 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원숭이, 사실상 여자 뭐 이런 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률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국제중재소송은 사실 미국, 유럽이 장악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힘이 많이 반영되는 정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래 눈에 이렇게 했을 때 너네도 진짜 큰일 날걸?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맥락이 있었고 그걸 많이 강조할 수 있었던 점이 저는 여러 가지 승패의 이면에 숨은 어떤 그 작용한 우리의 전략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의 우리 여러 가지 관세 협정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미국이 저러니 참 마음이 아프다.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할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고 불확실성 있게 나오고 맞는데 이 게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판이 원래 그런 판이에요. 우리는 그런 판에서도 국익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고 이건 강대국의 정글이고 그 상황에서 그거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관세협정 저거 나중에 보십시오. 충분히 이거는 지적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3,500억을 처음에 받고 시작했잖아요. 쫄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국 상대, 유럽 상대, 강대국 상대로 늘 그런 게임을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해내야 하는 거고 어려워도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소 소송 제기할 때 제가 이제 페북에도 여러 개 붙여놨지만 찾다 제가 하도 많아서 더 못 올렸어요. 민주당 측의 반대와 공격이 특히 이 엘리엇 사건에서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냥 1,600억 그냥 주자 이거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근데 이면에 왜 이렇게까지 세게 저 사람들이 공격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은 1,600억
배상을 그냥 물어주고 끝내길 바랬어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엘리엇의 세금으로 돈 물어주는 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민주당의 관심이 뭐였냐? 그렇게 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구상권, 그러니까 정부가 1,600억을 다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걸,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어떤 배상을 해주면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 그 공직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게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이 삼성 회장한테 정부가 확 받아내는 그림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를 크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은 저의 취소 소송 제기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그게 있었어요. 제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을 봐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사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취소소송을 내고 질게 뻔한 취소소송을 내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사건 자체를 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거를 떠나서 이거는 그렇게 바로 구상권의 문제로 갈 경우에, 질문들도 당시에 언론에서도 구상권 얘기 계속 물어봤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거 싸워서 이기겠다는 사람들인데 졌을 때 얘기하면 그건 밖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구상권 얘기는 그건 진짜 나중에 우리가 할 얘기지. 왜 그걸 재수 없이 지금 얘기하냐. 저는 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확 활용하고 구상권 문제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났던 거죠.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민주당 쪽을 지지하거나 경도되어 있는 언론들이 론스타 때 오히려 그 이상의 똑같은 조롱과 희화화와 어떤 왕따식 레퍼토리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질게 뻔하다. 한동훈이 폼 잡으려고 저런다. 뭔 폼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데. 그리고 지면 한동훈이 지연이자 물어내야 된다. 지도님 저랬겠냐? 뻔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한동훈의 배임죄다. 액수까지 두고는 100억, 200억 대 이렇게 막 민주당에서 무슨 뭐 의원들은 그렇게까지 했던데요. 이런 소리 한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그러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뭐 저랑 어디서 그러던데요. 뭐 한동훈이 시작한 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끝냈다. 근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이거 도시락 싸들고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을 차라리 잘리거나 그런 말 하든가. 지금도 그 사람 정책보좌관 하고 있는데요. 왔어? 와, 왔어? 근데 지금 그래 놓고 태세 전환해서 숟가락 얹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자기들이 이 취소 소송부터 제가 1심 처음에 치고 그 중간 과정에 있을 때 그렇게 린치하듯이, 정말로 스포츠 하듯이 제 이름을 계속 얘기했어요. 한동훈이 책임져야 된다. 계속 노래 부르듯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기고 나니까 제 이름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네요. 그 전까지는 이건 마치 뭐 저의 원죄인 것처럼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이기고 나니까 한동훈의 한자 이름도 안 해요. 그분들한테 제가 공치사 듣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저 사람들의 본성과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론스타트도 그랬잖아요.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이면 이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 졌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도 제 이름으로 이름을 발라버렸을걸요? 제 돈 내라고 했었을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면 씁쓸한 정도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건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사람들, 사실보다, 팩트보다 유불리를 중시하는 사람들, 국정 운영의 결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인에게 정말로 목숨처럼 여겨야 할, 그리고 이게 깨졌을 때 정말 부끄러워야 할 부분이 신뢰라고 생각해요.
저를 싫어하더라도 저를 제가 말을 지킬 거라는 신뢰, 제 말에는 어떤 고뇌와 나름대로의 성실함과 개인으로서의 명예가 담겨 있다는 신뢰,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지킬 겁니다. 신뢰는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두려워하고 지키려 하고 남이 파묘할 걸 걱정하고 지우고 이런 거 말고 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정말 목숨 걸고 노력하는 데서 나옵니다. 저는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비판할 때 보면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과 법리로 비판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전 이거 안 읽어봤다고 생각해요. 제 주장과 아까 말한 제 50분짜리 동영상 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른 주주한테 국민연금이 주주의 자격으로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여기다가 대한민국이 책임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어떤 주주권 행사를 다른 주주에게 의식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론스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은 있지만 론스타가 주가 조작 범죄를 일으켰으니까 이거를 까나간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주가 조작 책임이 크니까 이걸 다 깔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 사안은 뭐냐면, 이건 그냥 쟤네 주장이 말이 안 된다의 게임이었어요. 오로와 나스인 게임이었죠. 저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연이자가 늘어나는 거 너 책임질 거야? 지면 네가 책임질래? 이거예요. 더 다른 얘기, 너 이거 배임죄야? 이거 얘기 말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어떤 ISDS 상의 한미 TF의 규정, 내지는 여기서 사실상 정부기관의 행위의 문제, 그리고 주주권 행사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거기까지 고민하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내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쉬운 거죠. 그냥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내지는 더 나아가면, 야, 그 돈 네가 낼 거야? 너 배임죄야? 이런 허접한 소리밖에 못 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발전이 되겠어요? 저는 성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을 비판할 때도.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얘기가, 저쪽에서는 야, 너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 내지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언론에서 집요하게 그걸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그 질문이 계속 나오길래 제가 당시에 좀 제가 봤던 유행하던 드라마였죠. 더 글로리, 더 글로리에 나오는 대사를 말했었습니다. 정성일 배우가 임지연 배우한테 한 대사였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정성일 씨가 한화 팬이던데 야구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시구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시구 중에서 가장 멋진 시구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이런 대사였어요.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있어. 그중 하나가 변호사 비용이야. 이렇게 정성일 씨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그 자리에 그 기자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ISDS를 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정말 당구장 주인만,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돈 버는 그런 내기당구를 하더라도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룰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너무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그런 관시가 많이 작용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몇 명에 있는 사람들이 3명만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아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엘리엇이 쓴 변호사 비용보다 몇 배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록 저쪽에서, 그러니까 너 지면 이 변호사 비용 다 날리는 건데 책임질 거야? 어떻게 보면 압박을 주고 야지를 주는 건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딱 그 수준의 얘기만 하는구나라는. 그럼 이겼을 때는 그러면 저한테 무슨 인센티브 주실 거예요? 그럴 생각 없잖아요. 칭찬조차도 안 하잖아요.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의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 사람들은 어떤 국익이나 사실보다는 사익과
정치적 사익이죠. 사익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 우선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어, 어제 오늘 좀 하게 됐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잖아요. 론스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음,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게 정말 아깝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관할 때 무슨 뭐 비행기 등급을 낮춘다든가 업적 지불을 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한 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으니 몰라도 어, 이 세금을 대하는 애티튜드 내지는 세금을 대하는 예의 어,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세금 쓰는 게 정말 아깝습니다. 무섭고요. 세금을 덜 쓰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실력이고 어, 유능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국민에 대한 복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아끼는 게.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이 사안이 좀 독특했던 게 중간에 한번 1심 패소가 있었잖아요. 영국 법원에서. 그때 진짜 민주당 난리 났었습니다. 거의 뭐 저를 매국노 취급을 했죠. 공적인 조롱이 공적인 조롱과 방송에서 나와서 공적인 조롱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저를 뭐라고 했냐면 그때 어, 제가 이제 민주당이 붙여준 검사 때 별명이 제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조선 제일검이라고. 뭐 조선 제일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그 아저씨 말장난이지만 그냥 사람을 그냥 낄낄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중년의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낄낄거리는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의원식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하지? 근데 그거를 할 때 거의 뭐 매국노 이완용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역대 포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기 베라라는 양키스 포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말을 좀 되뇌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명분 있는 일을 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가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입고 어떤 고초를 겪을지를 사람은 상상력의 동물이기 때문에 막 떠올려요. 음, 근데 그걸 생각하면 그 상상력 때문에 어,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합리화하게 돼요.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어떤 명분이 있는 일을 하고 중간에 어떤 상황이 나빠져서 파도치고 꺾이더라도 계속 전진할 때는 이걸로 인한 어떤 개인적 불이익의 상상력의 스위치를 꺼버리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건 그때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내 고려사항 중에 머릿속에 어떤 지금 이 전진을 해 나가는 그 시간 중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뭐 완벽하게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다가 밤에 이렇게 떠오르고 뭐 엿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모든 일을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명분 있는 일,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일이고 이게 정의감에 맞는 일이고 국가가 발전하는 데 맞는 일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 일이다. 그럼 저는 그냥 그런 스위치를 끌려고 노력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잖아요. 계속 조롱해대고 뭐 그리고 우리 쪽 정부에서도 아니 굳이 뭐 이걸 이 정도에서 타협해도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메이슨 같은 경우 그러죠. 그러고 말았어도 뭐 제가 큰 불이익 입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1,600억 크잖아요. 뭐 그 돈 저한테 안 오지만 그거 가지고 그 이게 국민들한테 급식을 해도 얼마며 어려운 분들한테 그거 가지고 뭘 드려도 대단한 거 드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정치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좋은 정치가 헌법, 사실, 그리고 상식. 이것에 기반한 정치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정치의 목표는 제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내는 것. 그 과정에서 후폭풍이라든가 유혹을 인내하는 것. 그리고 결과를 내는 성실함과 유능함. 저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론스타나 엘리엇 할 때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음. ISDS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니까 요게 요 용어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 투자 분쟁이라고 하게 되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개인으로서 엘리엇하고 투자 분쟁해도 이 ISDS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한 나라 법원에서 그냥 하지만 이게 ISDS는 나라 대 투자자로 문제가 가게 되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 법원에 맡길 수 없으니까 어디다 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앞으로도 이건 많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미없으셨나요? 여기 뭐 민주당 분들 의원들 이름도 쭉 말씀하시네요.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찾은 건데 이분들도 말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를 조롱하는 게 민주당의 스포츠였다니까요. 근데 저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걸 그냥 한번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어떤 구상권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목소리 내고 하는 정치적인 땔감 정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좋은 정치입니까, 여러분? 그건 정치인을 위한 정치잖아요. 자기들을 위한 정치잖아요. 그거 좋은 정치 아니에요. 좋은 정치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했지만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 좋은 정치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죠. 그거 되게 어렵고 흔치 않은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 목표로 계속 가보려고 해요. 음. 그리고 그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들 쫙 있잖아요. 저 가지고 스포츠 했던 분들. 왜 어제 오늘은 한마디도 안 합니까? 론스타 때도 그러잖아요. 뭐 칭찬해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들이 그렇게 오판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고 국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 판단은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 정도 저한테 사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정도는 해야 책임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뭐 서울시장도 출마한다는 분들 박주민 이런 분들 보면 아니 그때 얘기했던 거 지우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지워진다고 없어집니까? 자기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막 떠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언론사설 같은 데서는 뭐 연속으로 빡 하면서 거의 뭐 이건 뭐 한동훈의 서커스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결론이 났는데 아무 얘기 안 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가 그냥 일회용 땔감 쓰기였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